그래서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정상 돈을 빌린 거고 나중에 꼭 갚을 예정이란 것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용증 자체로는 완벽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세무사들은 또 이자가 없으면 차용증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세금 줄이는데 진심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도 부모님한테 돈 빌린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차용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이야기는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면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 이자를 드리지 않고 부모님한테 빌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돈보다 더 빌렸다면 이자는 한 4.6% 정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차용증을 잘 작성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차용증 양식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양식 자체는 정해져 있진 않지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빌리는 금액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상환일, 그리고 세 번째, 상환하는 방법, 네 번째, 이자율, 만약에 이자가 없다면 무이자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자의 지급일까지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환일인데요. 상환일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를 꼭 적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걸 왜 물어보신지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증여인데 차용으로 써놓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님한테 안 갚을 것 같은데 상환일 꼭 적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세청에 저희가 소명할 때 이게 빌린 거라고 소명을 해야 되고 실제로 빌리는 경우에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증여를 막기 위해서 편법으로 쓰는 경우에는 세무서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도 차용증 어떻게 작성하실 때 실제로 빌리는 경우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전문가, 세무사와 꼭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환일을 그럼 좀 더 길게 10년이나 20년으로 정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한 2년이나 3년 정도 특정일을 정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상환일이 없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상환일이 너무 멀다면 10년, 20년 후라면 국세청 생각에는 어차피 상환할 생각도 없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환일은 꼭 2년이나 3년 정도로 정하셔야 되고요. 상환일이 됐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면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2장 작성을 해서 이렇게 겹쳐서 간이를 한다 그러죠. 중간에 도장을 딱딱 찍어서 갖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세무조사 대행을 하면 세무서 공무원들이 이 차용증 언제 작성했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증여세 조사가 나왔는데 그때 차용증 작성한 거 아니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빌릴 때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차용증 처음에 돈 빌릴 때 작성했다고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할 때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증을 받아도 되는데 공증사무실에 가서 해야 되고 차용증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마 한 2억 정도 빌리는 경우에는 공증 비용이 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공증을 받았다고 또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어서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좀 간편한 방법으로는 이 차용한 사실을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놓기도 하고요.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어도 내용 증명의 날짜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로 우리가 차용할 때 써놨다고 좀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간편하게는 차용하는 날짜에 돈을 빌리는 자녀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놓고 차용증에 첨부를 해서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확인을 하도록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메일을 보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이메일을 발송하면 그 발송하는 날짜가 찍혀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차용증 작성 자체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빌리는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정상 돈을 빌린 거고 나중에 꼭 갚을 예정이란 것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용증 자체로는 완벽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세무사들은 또 이자가 없으면 차용증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세무조사 대행을 한 경험상 이자가 없더라도 인정받은 케이스는 꽤 많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자식 간에 돈거래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차용이나 증여의 경우에 미리 세무사와 꼭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를 수도 있고요. 차용증 작성과 증여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기 전에 증여 전문 세무사와 꼭 상담 한번 해보시고 차용증 작성도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돈 빌리는 것에 대해서 영상 총 3개 있으니까
테니까 다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